예,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의 임무혁입니다. 예. 저는 식품 중에 잔류농약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업무도 했고요. 그래서 한 3년 전에 대학으로 와서 이제 민간인으로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되게 바쁘셨는지 제가 법률안을 방금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에 토론 내용이 조금 다른 교수님들하고 조금 생뚱맞는데 법안을 휙 하고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미리 준비한 건 저는 이 법안을 보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아있던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년 연구하면서 이런 게 있어야 됐는데 절실하게 느꼈는데 김상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다니까 굉장히 제가 기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식품 사건 사고를 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2005년도에 뭐 장어, 말라, 카이트 그린이라든지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한 4개 정도 하면 수업 시간에 한 3시간 정도 강의할 수 있는데요. 2006년에 녹차에서 또 농약 나왔다고 난리 난 적이 있었죠. 한 회사에서 녹차 제품을 그냥 아예 생산 안 하는 사태, 초유의 사태까지 나왔고요. 2010년에는 또 저기 남해안에 또 낙지 때문에 또 서울시하고 식약청하고 또 대판 한번 싸움 붙는 것도 있었고요. 2011년, 13년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또 완전히 나라 전체가 공황에 빠진 적도 있었죠. 이때는 이게 검출되었다는 정보가 막 떠돌아다니면서 공포감을 조성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뭔가가 언론하고 조금 달라졌다는 게 들더라고요. 위해성 평가를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했어요. 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위해성 평가 결과 가지고 논의하고 없던데 이런 자체를 관련 공무원분들은 되게 기분 나빠 하시는 것 같아요. 어우, 내가 했는데 왜 이렇게 논란하냐. 그런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이제 검출 하나만 갖고 논란하는 게 아니고 수준이 이제 향상이 되어 가고 있구나. 신문에서 이런 것까지 보도를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유해 물질이 검출 이후에 위해성 평가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판단력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딱 이 시점에 이 법률이 딱 이 말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뻤고요. 근데 다소 아쉬운 점은 이 위해성 평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학자는 자기 의견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의견을 언론에서 그대로 보도를 타버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혼란이 가거든요. 뭐가 정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게 이런 소통의 장이 없었지 않느냐. 사실 이런 거는 이런 법률안이 생기고 위원회가 생기고 이 안에서 다뤄질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선진화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위해평가 수행을 하는 전문가 간의 소통의 장이 아까 법률안에 보니까 국무조정실에 있는데 저도 교수님들 의견하고 비슷한데요. 조금 딱딱하지 않나. 저는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이라면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막 평가를 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뭐 결정을 하고 이런 옥상옥을 만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응용을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공무원들은 일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업무 안 베끼려고 자기 것만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은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열심히 안 하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하면 흘러가는 대로 해서 통합이 잘 돼요. 위에 서로 싸우질 않으니까. 제가 판단하는 거는 그겁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의 농약에 대한 위해 평가하고 조직이라든지 실제로 이 시스템을 많이 조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 피프라라고 해서 보통 우리나라 같은 농약관리법입니다. 피프라가 있고 FPQA라고 식품품질보호법 요거에 따라서 환경보호청에서 농약에 대해서 환경보호청 오염물질하고 이런 걸 환경보호청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청을 주도해서 FDA, USDA 및 주 정부가 협업해서 농약이나 오염물질의 통합 위해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완전 노데이터를 그대로 홈페이지에 오픈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부족한 거가 있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되면 투명하게 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미국은 하나의 법률 갖고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죠. 법에 소관하는 부처가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식품안전 업무가 통합되면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부처가 한 두 개로 나눠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거의 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 축산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해성평가법은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미국식의 법안이 되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또 저는 이제 직접 경험한 사례인데요. 2012년도에 이제 제주도 감귤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농약 기준 설정 사업을 식약처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그 미국의 기준이 없으면 감귤을 수출 못한다 그래서 한 10여 년 수출을 못했었는데 이 사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부 주도로 해서 사업을 한 건데요. 2013년 초에 마지막 단계에서 EPA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기준 설정이 어렵다. 한 수억 들여서 사업을 해서 제주 도민들은 굉장히 기쁨에 사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골프장 티박스에서 산모가 망코제 농약에 노출됨으로 노출량이 초과돼 갖고 감귤의 기준 설정을 못 하겠다. 이게 굉장히 생뚱맞아요. 그죠? 보통 저희 그 식약처 그때 국장님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여기는 통합 위해 평가를 합니다. 통합적으로 모든 하나의 농약에 대해서 공기로 아까 권은정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공기를 통해서 골프 치는 사람이 골프장 티박스에서 친 농약을 또 접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애완용 동물의 살충제 치는 거, 그다음 식품을 통해서 모든 거를 통합 위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미국은 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이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노출 경로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그 미국 공무원들은 진짜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자기 일만 딱 하고 집어 던져버리면 자동으로 쭉 흘러가게 되고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조금 더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과 같이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법으로 통합하여 조율할 수 있는 게 참 좋은데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있으나 마나거든요. 이렇게 안 되도록 법률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굉장히 좋은 법이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관리 기간 둘 수 있다고 딱 두 줄이 있던데 그걸 좀 상세하게 해서 법에서 아예 상세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행령 시행규칙 밑으로 내려가면 효력이 별로 없으니까 이 국민들이 정부에 발표하는 걸 신뢰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해 놓는 겁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고 거기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사실 저는 푸드 포비아, 케미칼 포비아 이런 게 제 입장에서는 케미칼 농약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소비자들은 굉장히 우려하더라고요. 같은 동료 교수들하고 회식하면서 하는 얘기를 듣고 와 전문가들인데 저하고 의견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그냥 소비자 가정주부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해평가 법안을 통해서 이런 진짜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임명 교수님.